1차 함수 진행하면서 가볍게 설명을 했었어요. 기억나니? 그거 그냥 보면 돼. 가볍게. 별로 어려운 거 없어. 바로 예제풀이로 들어가 볼 겁니다. 자, 예제풀이로 우리 3번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3번. 3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자. 3번이 보면은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자, A라는 게 6,-3이고 B가 8,3이래요. 그리고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이 Y는 2X라고 나왔네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점이 2,3이고요. B라는 점이 3,2예요. 그리고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위에 있는 점이라고 나오네요. 자, 이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어떤 함수 위의 점이라고 나오면, 이 위의 점이라고 나오면 우리는 기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X를 그냥 A라고 치면 Y 뭐라고 나와야 되겠니? 2A라고 나오겠지. 그래서 무조건 점을 얘는 A, 2A라고 잡는 거고, 여기 있는 점 같은 경우에는 X를 A라고 하면 Y가 뭐라고 나와요? 그치. 그래서 얘를 A,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고 그냥 잡아주면 돼요. 이게 끝이야. 그리고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니? 같은 거리에 있다고 했으니까 AP랑 BP의 길이가 서로 같게 나와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AP는 BP고 얘네들은 곧 뭐 할 수 있다? 제곱했을 때 같은 거리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요, 두 점을 빼자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A에서 P를 혹은 P에서 A를 빼는 거죠. 그러면 스몰 a한테서 6을 빼줘서 제곱을 해주고요. 그리고 2a한테서 3을 빼서 제곱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으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 뒤에 있는 친구도 8이니까 a한테서 8을 빼줬고요. 그리고 2a한테서 3을 빼줬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걸 그냥 다 전개해서 계산을 해도 됩니다. 그래도 되고요. 조금 머리를 쓰자면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얘를 열로 이항을 하고 얘를 열로 이항을 했을 때 a-6의 제곱 마이너스 a-8의 제곱은 2a-3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의 제곱이라고 나옵니다. 뭐하고 싶게 생겼죠? 아, 우리 배운 사람이잖아.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아가 뭐요? 합차 공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합차 공식을 하면 둘이 더해서 2a-14라는 거 하나 나올 거고요. 얘네들을 빼주면 2라는 게 나오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네들을 더해주면 4a라는 거랑 얘네들을 빼주면 마이너스 6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래주면 우리는 친절하게 일단 여기 있는 2랑 여기 있는 4가 약분이 될 거고요. 안쪽에 있는 2도 한 번 더 약분이 되죠. 여기 7이라고. 그치? 따라서 우리는 a-7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6a가 되고요. 그러면 7a가 7이니까 a는 1이 됩니다. a가 1이어서 여기는 1,2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얘한테서 얘를 빼요. a-2의 제곱, 그리고 얘한테서 얘를 빼요. 마이너스 a-1의 제곱은 얘한테서 얘를 빼면 a-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다 라고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합차 공식을 만들어 줍시다. a-2의 제곱 빼기 a-3의 제곱은 a제곱 빼기 a 플러스 1의 제곱이다 라고 바꿀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거로 둘이 더하면 2a-5, 둘이 빼면 1이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얘도 둘이 더하면 2a 플러스 1, 둘이 빼면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런 거로 얘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니까 이항해주면 4a가 4. 똑같이 a는 1이라고 나오게 되겠네. 자, a가 1이니까요. 우리는 점이 1,1이다 라고 답이 나오게 된다. 라고 가볍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까지 이해가요? 자, 다음. 얘들아, 쓰는 거 말고 듣는 데 집중을 하세요. 듣는 데. 쓰는 건 나중에 영상 보고 써도 돼요. 영상 보고 써도 돼요. 자, 다음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를 보니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를 구하여 주세요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아주 간단한 건데요. 아주 간단한 건데 선분 AB라는 애를 먼저 구하고 BC라는 애를 구하고 CA라는 애를 먼저 구해주는 거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있는 애도 AB를 먼저 구하고 BC를 구하고 CA를 먼저 구해서 변 길이가 각각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얘는 만약에 AB라고 하면요, A가 1,3이랑 B가 마이너스 1,1이고 C가 5,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선분 A, B라는 건 얘네 둘 사이를 보는 거죠. 1이랑 마이너스 1이어서 2의 제곱, 3이랑 1이니까 2의 제곱이어서 8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BC라고 보면 얘네들이니까 5랑 마이너스 1, 6의 제곱, 1이랑 마이너스 1, 2의 제곱이어서 40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 AC를 보면 1과 5니까 4의 제곱, 3이랑 마이너스 1, 4의 제곱, 32라고 나오죠. 뭐야? 얘를 제곱한 애들을 둘이 더하면 가운데 게 나오네?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 제곱 더해서 나머지 한 변의 제곱이 나오니까 무슨 삼각형? 자, 직각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선분 B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나요?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것도 풀어보는 거예요. A라는 애를 지금 마이너스 1,3, B라는 애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C라는 애가 3,1이라고요. 그럼 얘네 둘이 해주면 마이너스 1이랑 2니까 1의 제곱, 3이랑 마이너스 4니까 7의 제곱이라서 50이라고 나오고요. 이렇게 해주면 3이랑 마이너스 2니까 5의 제곱, 마이너스 4랑 1이니까 5의 제곱이어서 50이라고 나오게 되죠. 라스트로 A랑 C를 보면 3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4의 제곱.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두 숫자의 차이를 제곱하는 거란 말이야. 두 숫자의 차이. 1이랑 3이니까 차이가 몇이야? 2지. 그래서 2의 제곱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20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얘네들의 길이가 똑같죠? 그래서 이때는 선분 AB가 BC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야. 이해가니? 오케이, 한번 정리해보세요. 얘들아, 내가 칠판 하나 꽉 차면 쓰는 시간을 한 번씩 줄 테니까 일단 설명 듣는 데 집중을 하자. 이거 다 했고요. 이것만 못했어요. 영상에서. 자, 은진아, 어려운 거 있니? 별로 안 어렵지? 응. 자, 그리고 나면 간점해서 4페이지로 갑니다. 중간에 다 QR코드 있어서 간점하는 거고요. 내가 수업 끝나고 나서 시간 남으면 QR코드 있지만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지금 다 못 쓴 거 있으면 어디까지 썼니? 오케이. 상환이 다 썼니?
태준 씨 나머지는 영상 보면서 씁시다. 자, 그 다음 우리 내분점이라는 걸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등상을 다 한 번씩은 했었으니까 은진아, 내분점 공식 기억나 안 나? 아니 예전에 한 번은 배웠었다고 했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안 배웠는데요. 그래서 태준 씨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기억 안 나요? 자, 내분점은 지금 보여주는 건 있잖아, 얘들아. 외우지 마. 이해만 하면 돼. 암기법은 따로 있어. 개쉬운 암기법이 있어. 내가 만들었는데. 개쉬운 암기법이 있어. 그거 보면 내분점, 외분점 그냥 외워줘. 그러니까 지금은 왜 그런 공식이 등장을 했는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내분점이라는 거는요. 이 내자가 안에 있다는 얘기고요. 분은 나눈다는 얘기예요. 점은 점이죠. 그러니까 선분 안에서 나누는 점을 내분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분을 쭉 그었는데 가운데 한 점 P라는 애를 잡아서 얘네들을 나눈 거죠. 근데 공교롭게 나눈 비율이 n 대 n이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우리는 선분의 길이 AP 대 BP라는 친구가 m 대 n이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때 선분 AP의 길이를 뭐라고 할 수가 있죠? 선분 AP의 길이는? 아, 네. 뭐 어렵대요? 수직선이야 그냥. 그래, 큰 수에서 잠수 빼면 되지. x-a가 되는 거고 b-x가 돼서 m 대 n이다. 그럼 우리 비례식이니까 뭐 해야 돼? 비례식이니까 뭐 해야 돼? 내항과 외항의 곱은 같다. 그래서 얘네들이 곱하고 얘네들이 곱할 겁니다. nx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네요. an이 bn 마이너스 mx 이항을 하면 n 플러스 n의 x는 mb 플러스 a n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죠. 따라서 x는 n 플러스 n의 mb 플러스 a n이다 라고 나오게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 내분점에서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지금 선생님이 그린 이 그림은 선분 A, B를 n 대 n으로 내분한 점을 그린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선분 A, B라고 나왔으면 얘가 이렇게 가운데 P로 쪼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P로 쪼갠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즉 만약에 A, B가 아니라 BA를 n 대 n으로 내분했다라고 나오게 되면요. 가운데를 P로 쪼개는 거라 BP 대 PA를 n 대 n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즉 그림 자체가 저 위에 있는 그림으로 나타났을 때 B에서 P까지가 n이고 A에서 P까지는 n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알파벳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A, B를 m 대 n으로 내분했다는 거는 A에서부터가 m이고 B에서부터가 n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표현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때는 x는 n 플러스 n분의 na 플러스 bn이라고 해서 식이 미묘하게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니? 오케이? 자, 이거를 한번 좌표평면 위에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좌표평면 위에서도. 좌표평면 위에 이렇게 좌표평면을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한 점을 예를 들어 x1, y1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x2, y2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을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 한 가운데 있는 이 점을 x, y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잡았을 때 얘네들 사이는 m 대 n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이때 얘를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수선의 발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줄게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재밌는 일이 생기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자, 중2 때 뭐를 배웠었냐면 평행선과 삼각형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야, 중학교 때 많은 걸 배웠어. 자, 평행선과 삼각형이라고 해서 삼각형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밑변이 서로 이렇게 평행하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애를 m 대 n이라고 표현을 하면요, 이 반대쪽 변도 m 대 n이다 라는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여기가 m 대 n이면 이쪽도 m 대 n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래서 여기도 m 대 n이고 이쪽이 x라고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보면 이 옆에 있는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이지 지금. a 대신에 x1이 b 대신에 x2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따라서 x라는 친구는 n 플러스 n분의 m x2 플러스 nx1이다 라고 나오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난 성질이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 이 색칠된 두 삼각형이 서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닮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m과 n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m 대 n이라고 해주면 얘는 y1이고 y고 y2여서 여기에서 x 대신에 y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공식으로 y는 m 플러스 n분의 m y2 플러스 y1 n이라고 나타낼 수 있게 돼요. 이해가니? 오케이? 자, 요거가 있고요. 이거를 내가 이거 이해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거를 지금 한번 쭉 써주시면 제가 암기법을 알려드릴게요. 요건 일단 한번 다 정리합시다. 꼼꼼하게 다 써. 빼먹지 마. 그리고 나면 내가 암기법 알려줄게. 한 방에 외워져.
태준이도 2차 1월 3일까지 다 해와. 알았지? 아니 그 밀린 게 많구나 너는. 일단 밀린 거부터 최선을 다해보자 그럼. 그래도 태준이가 밀린 거를 단시간에 꽤 많이 했어. 훌륭해. 다 썼니? 안 쓴 친구? 없어요? 오케이. 자, 이제 공식암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개꿀 방식이 있는데요. 자, 내분점 구하는 공식은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내분점 공식은요,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비례식입니다. 단순하게 봐봐요. n 대 n으로 내분한 거예요. 그래서 n 플러스 n, n 플러스 n이라고 그냥 씁니다. 그리고 비례식 b가 m이랑 a가 n이랑, b가 m이랑 a가 n이랑. 끝. 쉽지 않니? 이게 내분점 공식이야. 끝이야.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다 풀 수 있어. 어이없죠? 짱 쉽죠? 그래서 우리 14번 같은 문제 한번 봐봐. 14번 같은 문제. 야, 공식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 나밖에 없을걸? 그냥 무식하게 통으로 외우라 그러지, 다른 선생님들은. 생각을 조금만 하면 이렇게 쉽게 외울 수 있다고. 자, 14번 공식 봅시다. 14번 공식. 14번. 자, 14번 같은 문제가 우리가 센스가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14번 같은 문제. 지금 보니까 A라는 애를 A, B라고 했고요. B라는 애를 C, D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문제에서 OX라는 친구가 3A 더하기 2C라고 돼 있고요. OY라는 친구가 3B 플러스 2D라고 나와 있죠. 그치? 그러면 얘네들을 양쪽으로 5로 나눴을 때 X라는 애는 3A 더하기 2C를 5로 나눈 건데 5도 3 더하기 2로 쪼갤 수가 있다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3 더하기 2로 5를 쪼개주면은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요. 그러면 아까 외웠던 거 있었지? 내분점은 뭐한다? 더하기다.
그래서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3 더하기 2가 나온 거야. 3 더하기 2가. 그럼 얘를 보고 3 더하기 반복적으로 나왔네. 3대 2로 내분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 비례식이라고 그랬죠. 비례식이니까 내항과 외항의 곱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잘 보니까 A, B는 라지 A죠. 그러니까 A라는 점이 2랑 곱한 거야? 3이랑 곱한 거야? 3이랑 곱한 거야. 그래서 A가 여기 뒷자리에 오고 B가 앞자리에 있어서 성분 BA를 3대 2로 내분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니? 그러면 쭉 그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가운데 어딘가에 있을 텐데 B에서부터가 3인 거고 A까지는 2라고 나오게 되는 거라고요. 전체 길이가 근데 40이라고 나왔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P의 길이는 이 40이라는 길이를 5분의 2만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16이라고 바로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니? 오케이? 요건 이렇게 깔끔하게 풀어줘야 돼요. 아주 심플하죠? 성공 오케이? 개 쉽지? 세상에 이렇게 쉬운 문제가. 이해가죠? 좋아요. 자, 다음 외분점을 한번 배워봅시다. 자, 외분점을 한번 배워볼게요. 이 외분점도요, 마찬가지로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아니라 왜니까 밖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밖에서 나눠주는 점을 외분점이라고 부르는데, 밖에서 나눠주는 점을 외분점이라고 불러요. 외분점이라고 부를 건데, 쉽게 이런 거죠. A, B라는 애가 여기를 A, B라고 할까? 그래. A랑 B라는 애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얘네들을 밖에서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성분 A, B를 M 대 N으로 외분했다라고 나왔다고 칩시다. 이때 M이 N보다 큽니다. 그러면 아까 내분점 설명할 때랑 똑같이 여기 가운데에 P가 들어가서 성분 AP 대 BP가 M 대 N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내분점이랑 똑같지. 근데 그 점이 이 성분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다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밖에 이쪽 이렇게 찍으면 점이 하나 나오겠어? 여러 개 나오겠어? 졸라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외분점을 말할 때는요, 밖에 있는 점이 아니라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성분이 연장선으로 이렇게 직선 위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외분점이니까 성분 AB에는 없겠죠? 바깥쪽에 있을 거예요. 그럼 이쪽에다가 P를 잡았다고 하면은 AP가 길어요? BP가 길어요? BP가 길죠? 근데 N이 N보다 크다 그랬죠? 따라서 AP가 더 길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P라는 점이 이쪽에 존재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X라고 하고 얘를 A하고 B라고 한번 하면은 AP의 길이는 X-A, BP의 길이는 X-B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비례식을 써주게 되면요, 우리가 M, X-BM은 N, X-A, N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이 항을 통해서 M-N, X는 BN-AN이라고 나오게 돼요. 즉, 나누기를 해주면 얘는 M-N분의 BN-NA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요? 자, 그럼 잘 봐봐. 이 공식을 잘 보면요, 아까 내분점 공식이랑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외분점 공식은요, 외분은 빼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비례식 하면 돼요. M 대 N이니까 M 빼기 N, M 빼기 N. 비례식이니까 B가 M이랑 A가 N이랑, B가 M이랑 A가 N이랑 곱해졌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정말 이해가니? 공식 외우기 쉽지. 야, 이건 내가 생각하기에 고등상 공식 중에 제일 쉬운데. 그리고 야 이거는 이렇게 안 쓰는 사람 별로 없어. 다들 그냥 무식하게 야 이거 외워 이러고 넘어가. 지들이 아니요. 지들은 이미 외웠다고. 학생들도 그냥 무식하게 이렇게 외우라 그래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 비례식이 된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증명을 비례식으로 했기 때문에 비례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를 좌표평면 위에서 한번 봅시다. 좌표평면 위에서 보면요. 아까랑 똑같은 x1, y1이라는 직선이 쭉 x2, y2라는 직선이 있고 여기 위에 p라는 x, y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수선의 발들을 이렇게 쭉 내려서 x, x1, x2를 만들고 나면 저기 있는 저 그림이랑 똑같다고 보면 되겠죠. a 대신에 x1이 b 대신에 x2가 그래서 여기를 m 대 n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상태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여기 이렇게 그어주면요. 이건 아주 정직한 닮음이죠. 전체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의 닮음. 그래서 여기 길이가 똑같이 m이고 여기는 n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라고 나와서 이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이겠죠. 따라서 x는 똑같이 빼기 m 빼기 n 그냥 똑같이 써주고 비례식으로 x2랑 x1이 붙은 거예요. 별로 안 어렵죠? 자, 그리고 나면 여기에서 아까랑 똑같이 요 조그만한 애랑 큰 애가 닮음이었잖아. 그치? 그 닮은 성질에 의해서 여기도 n이고 여기도 m이라고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y라는 녀석도 똑같이 m 빼기 n분의 m 빼기 n 그리고 비례식으로 y2, y1이 갖다 붙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분점만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외분점은 별로 생각할 게 없어요. 상하나 이해가니? 별로 안 어렵죠? 응. 자, 그러면 공식도 다 알려줬고 자, 이 17번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17번 문제 17번으로 가보세요. 17번 자, 17번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m 대 n 내분하는 점이 P래요. 그리고요 선분 A, P를 m 대 n 외분하는 점이 Q래요. 그랬을 때 Q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라고 나왔죠. 자, 이거를 풀 때 이왕이면 다 엉치 마라고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왕이면은 좌표 표면인 게 쉽겠어? 그냥 수직선인 게 쉽겠어? 네, 이런 문제는 대부분 그냥 수직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x만 따지면 되잖아요. 심플하게. 그쵸? x만 따지고요. 이때 a라는 애를 a, b라는 애를 b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는 식을 하나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m 대 n으로 내분했대요. 아까 내분은 뭐라고 했죠? 플러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분은 플러스니까 일단 n 플러스 n과 n 플러스 n을 더합니다. 그 다음 비례식을 하자고 했다고 성공아. 비례식을 하자고 해서 b가 m이랑 a가 n이랑 곱해지는 거야. b가 m이랑 a가 n이랑 곱해진다고. 얘가 p의 좌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심플하죠. 그 다음 두 번째 ap를 m 대 n으로 외분했대요. 그러면 외분은 아까 뭐라 그랬니? 마이너스라고 표현하자 그랬죠. 그래서 n-n을 해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비례식을 해요. p가 n이랑 곱해줘야 되는데요. p가 m이랑 곱해줘야 되고요. a가 n이랑 곱해줘야 돼요. a가 n이랑 곱해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니? 자, 그러면 p라는 좌표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었으니까 우리는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m분의 괄호 m 플러스 n에
bm 플러스 na 곱하기 n-na라고요. 어이씨, 야 분수가 또 나왔어. 계산이 쉬워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서 얘네들을 다시 한번 n 플러스 n으로 곱하기로 한 거야. 그러면 분모를 하나 없앨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곱해줘서요. 우리는 이제 여기가 n제곱 마이너스 n제곱으로 바뀌었고요. 약분이 됐어요. 그쵸? 약분이 됐고 n이 분배가 돼서 bm 제곱 플러스 am의 n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na가 얘랑 곱해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nm a라는 게 또 하나 나오고요. 얘가 마이너스 an 제곱이라고 나와요. 즉 얘네들은 소거가 될 거고요. 똑같은 값이라서 최종적인 결과로 m제곱 마이너스 n제곱 분의 m제곱에 b를 곱한 형태, n제곱에 a를 곱한 형태가 나오죠. 그럼 가운데 잘 봐봐. 둘이 똑같이 생겼지? 그리고 뺐네. 은진아 이해 가니? 그럼 얘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둘이 똑같이 생겼는데 뺄 때 위아래를 다 외분점. 빼기니까 외분점. 몇 대면 외분점? 그렇지. n제곱 대 n제곱 외분점이 되는 거야. 선분은? 그렇지. 성분은 A, B를 왜? B가 n제곱이랑 곱해지고 A가 n제곱이랑 곱해줘야 될 테니까. 몇 번이니? 4번.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도 잘 왔는데 이런 식으로 암기법이 완성이 안 돼 있는 친구는 여기까지 오고서 와씨 뭔 말이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선생님 응. 17번이에요? 네. 17번. 오케이? 자, 요거 되게 중요한 거야. 곱셈 공식법을 다 아이고, 암기법 이거 꼭 머릿속에 집어 넣으세요. 완전 개꿀팁입니다. 이건 내가 진짜 제일 잘 설명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야. 이거 암기법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 없나니까? 주변에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알려줘봐. 걔네들 와, 씨, 대박 이럴걸? 그럼 될 거야. 그럼 딱 말이야. 우리 선생님 짱이지? 따라와. 맞죠? 내가 평촌 1등 한번 되려고 왔습니다. 자, 요거 한번 써주세요.
왼쪽 편은 다 썼니? 선생님, 근데 저기 계산할 때 네. 그 플러스 그래서 밑으로 분자 계산이 네. 덜된 것 같습니다. 얘랑 이렇게 분배가 되잖아. 네. 그럼 얘랑 자연스럽게 소거되지. 그러면 n만 분배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bm제곱 플러스 amn이 나오는 거죠. 얘는 a 마이너스 na가 이렇게 분배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man 똑같이 나오고 마이너스 n제곱 a가 나오죠. 다음 주에 1번이라 적혔어요. 이거요? 네. 아니에요. 4번이에요. 17번에 1번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니에요. 4번이에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제가 거의 매년 한 10번씩 푸는 문제라. 자, 다 쓰고 10분 쉽시다.